중국 25%, 베트남 20%, 여기에서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그 치명적인 오류가 뭐냐면 여기서 귀화를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이혼한 사람은 이 통계에서 빠져버려요. 구독, 좋아요, 안내 주문 많이 아파.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제결혼 이혼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저기 국제결혼 이혼율에 관해서 국제결혼 관련 카페라든지 그런데 올라온 통계들은 사실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정확한 통계를 알려드리고자 제가 한번 분석을 했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게 기본적으로 사실 이혼율에 정확한 통계가 없어요. 자, 만약에 그나마 통계로 삼을 만한 이혼율을 만든다면 뭐 예를 들어서 특정 기간에 신혼부부 100만 커플을 이렇게 추적을 해요. 그리고 그 100만 커플이 죽을 때까지 몇 커플이 이혼을 하는지 그걸 추적 관찰해서 100만 커플 중에서 몇 퍼센트가 이혼을 했더라,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면 사실 그거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표본이 되는 이혼율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흔히 쓰는 건 현재까지 총 혼인했던 건수랑 그 다음에 현재까지 총 이혼했던 건수, 그 비율을 가지고 퍼센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간혹 뉴스에서도 그렇고 과거에도 통계청에서 한번 삽질을 해서 그 당해 연도 혼인 건수 대비 이혼 건수를 가지고 이혼율을 통계를 내서 그걸 보도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한국의 국내 이혼율이 그때 거의 50% 가까이 육박을 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이혼율은 결혼의 역사가 깊을수록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기존에 결혼했던 뭐 20년차, 30년차, 40년차 그런 부부들이 나중에 황혼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결국엔 잠재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커플들이 표본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중에 많아지는데, 자, 지금 한국에서는 결혼을 거의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도는 혼인 건수보다 이혼 건수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이혼율이 100%가 넘어가죠. 이거는 이론상 맞지 않죠. 자, 그리고 국제결혼에서도 똑같아요. 만약에 지금 베트남에서 코로나 때문에 결혼을 금지시켜버리면 올해 새로 발생한 이혼 건수를 가지고 이혼율을 계산하면은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올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될 건 이 결혼의 역사가 깊어질수록 이혼율은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떠도는 이혼율 공식은 바로 이거예요. 한국 남성이랑 베트남 여성이랑 총 혼인한 건수, 여기에 한국 남성이랑 베트남 여성이 이혼한 건수, 이걸 통계로 잡아요. 자, 먼저 그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약간 베트남과 더불어서 국제결혼이 많은 중국을 기준을 삼아서 두 나라의 그 국제결혼 이혼율을 비교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먼저 기본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국제결혼의 역사가 베트남보다 약 10년 이상 앞서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토탈 제가 통계청에서 가져올 수 있는 자료를 다 대입했을 때 중국에서는 1993년부터 2019년까지 21만 5,318명 결혼했고, 베트남에서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10만 5,439명이 결혼을 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혼이 1995년부터 2019년까지 5만 3,475명, 그리고 베트남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만 1,363명. 자, 그리고 이걸 총 혼인 대비 이혼율을 계산하면 중국은 25%, 그리고 베트남은 20%. 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국제결혼의 역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중에 연차가 높아진 커플들이 이혼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갈수록 이혼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하나의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기준을 국제결혼이 5,000건 이상 일어난 해를 기준으로 그 이후로 15년 동안 결혼한 사람과 이혼한 사람의 퍼센테이지를 제가 따져볼게요. 자, 중국 같은 경우는 1995년부터 2009년까지 15년 동안 15만 5,730명이 결혼했고, 베트남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0만 891명이 결혼했어요. 자, 그리고 이혼은 중국이 1995년부터 2009년까지 2만 321명, 베트남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2만 1175명. 여기서 보는 수치로도 베트남이 중국보다 오히려 이혼한 사람이 더 많아요. 중국은 13%, 베트남은 21%. 자, 근데 여기서 11년이 지났어요. 중국은 13%에서 25%로
껑충 뛰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혼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국내 결혼이랑 국제 결혼의 이혼율을 가지고 국내 결혼의 이혼율이 몇 퍼센트다, 그걸 가지고 상대적으로 국제 결혼 이혼율이 낮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자, 제가 하나 뉴스를 보여드릴게요. 좀 지난 뉴스긴 한데 법원 행정처에서 약 2004년도에 나온 뉴스인데, 실제로 통계청에서 잘못된 이혼율로 통계를 내자 법원 행정처에서 아마 2004년 1월 말 기준으로 국내 총 혼인 경력자랑 그 다음에 총 이혼 횟수를 비율로 계산했어요. 이럴 때 9.3%가 나왔어요. 자, 물론 과거와 현재의 이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이혼율이 근래에 들어서 더 높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이처럼 국내 결혼은 역사가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혼인한 커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죽기 전에 언젠가 이혼을 하면은 그게 다 통계에 잡히기 때문에 당연히 이혼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혼인 건수가 그만큼 못 따라가니까.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중국 25%, 베트남 20%, 여기에서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그 치명적인 오류가 뭐냐면, 여기서 귀화를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이혼한 사람은 이 통계에서 빠져버려요. 왜냐면 그 사람은 베트남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이 이혼한 수치에 잡히지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수치를 잡기 위해서는 다른 통계를 봐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다문화 이혼에 관한 통계가 있어요. 그거를 관찰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다문화 통계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통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11년치만큼의 통계를 가지고 계산을 한번 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총 다문화 이혼 건수 대비 베트남의 이혼 건수가 몇 퍼센트냐, 자,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분석한 결과 순수하게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이혼한 사람은 토탈 21,363건이고, 자, 그리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혼한 사람은, 자, 2019년도 귀화자 이혼 건수로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이건 임의로 2018년이랑 비슷한 수치를 대입을 해서 1100명으로 잡았을 때 약 7530명이에요. 자, 그리고 이걸 두 개를 합치면은 28,893명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총 혼인 대비 이혼율은 기존 20%에서 27.4%가 돼요. 거의 퍼센트로 따지면 30% 이상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베트남 국제결혼의 이혼율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심각한 이유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지금 중국이랑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일찍 결혼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이혼한 사람 중에 30세 이전에 이혼한 사람이 절반이 넘고 나머지도 40세 이전에 거의 다 이혼을 해요. 그러는 반면 중국은 보시면 전체 이혼 건수가 2019년 2100건인데 40세가 넘어서 이혼하는 건수가 절반이 넘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국제결혼의 역사가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혼인연차가 제법 되는 사람들도 이혼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아서 통계에 잡힌 이혼이 많이 없어요. 자, 그건 왜 그러냐면 대부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혼을 한다 해도 귀화자 이혼 건수로 통계가 잡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한국 국적을 목표로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만, 만약에 본인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뭐 제 주변에도 아는 중국 사람들은 대체로 영주권만 취득하지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 국적이 한국 국적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의 중국에 있는 재산을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되니까 관리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만 따고 일부러 국적을 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이혼 건수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그래프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그래프가 뭐냐면 다문화 가정에서 베트남 가정이 차지하는 이혼율 및 혼인율의 추세예요. 보시면 혼인율이 뭐 꾸준하게 늘어나지만 중간에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약간 혼인율 같은 경우는 기복이 있어요. 근데 이혼율은 비중으로 따졌을 때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베트남 국제결혼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만큼 이혼율도 가파르게 똑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베트남 국제결혼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국의 국제결혼은 베트남보다는 길죠. 그리고 중국의 국제결혼의 추이를 살펴보시면 약간 이게 국제결혼 이혼율을 분석하는데 약간 도움은 돼요. 물론 베트남과 중국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베트남이 꼭 미래의 중국처럼 이혼율이 비슷하게
무상향할 것이다 뭐 이렇게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거에 속성결이 처음 시작됐던 나라는 바로 중국이었기 때문에 이 중국의 데이터를 막연히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율을 생각했을 때 단순히 신문 뉴스나 어디서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그냥 표면적으로 나온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 대비 이혼 건수, 그걸 보고 올해는 작년보다 이혼율이 낮아졌네, 갈수록 이혼율이 개선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잘못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혼율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혼율은 점점 올라간다, 이거는 분명히 명심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중국의 국제결혼 이혼율이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면 정말 심각해요. 제가 과거에 말씀드린 약간 결혼하고 이혼을 하고 다시 그 국적을 취득하고 뭐 다시 자국의 여성과 혼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중국에서 그게 지금 통계로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그런 심각한 이혼 통계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내면은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